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은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과 자유로운 IT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이런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자기에 대한 이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 여러 가지 통신 매체 음란죄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하고는 싶지만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뭔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모욕적인 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욕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모욕죄라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보호 법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모멸적인 언사를 통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그런 자기의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욕에 의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명예에 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관한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타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뭔가 모욕죄라고 하면 그래, 피해자가 뭔가 모욕감을 느끼고 나 기분 나빴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문제를 무조건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 그러면 모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욕죄가 성립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네, 모욕죄가 생각보다 많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법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연극이나 무대를 공연에 올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뚜렷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정보가 어떠한 대중의 여러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파 가능성을 중요한 표지로 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다수가 그 피해자를 그 모욕적인 내용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성의 요건은 명예훼손죄에서도 똑같이 구성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이제 카카오톡과 같은 1대1 채팅방이 SNS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대1 채팅방의 경우에 그 대화가 상당히 서로 간의 기밀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점에서 이 공연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 채팅방에서 만약에 그 상대방, 대화하고 있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그것은 모욕죄로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자기에 대한 얘기를 다른 곳에 퍼뜨린다는 그러한 공연성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대1 채팅방에서 그 대화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는 혹은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라면 이 부분이 과연 모욕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하급심이라서 이것이 단정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3자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내용을 들은 그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떤 제3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일반인 분들 이해하실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성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어떤 제3자에 대한 많은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관은 그것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또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연히 다른 곳에 퍼뜨린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요, 특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당연하게 또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최소한 특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싸잡아서 뭐 의사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물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피해자로 성격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다른 점은 돌아가신 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을 하지만 모욕죄는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욕성인데요. 네. 모욕성이라는 것은 이제 모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그 모욕의 내용이 추상적인 사실 정도의 추상적인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이제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죄와 다른 부분은 명예훼손에서의 내용은 사실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가지고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 반면에 모욕적인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의 어떤 비속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어떤 내용의 요건이 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견이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모욕이냐라는 부분이 약간 이제 경계가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내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악의 축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한 것을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모욕성,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분명히 모욕죄가 성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만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고소 사건에 대한 일반론을 조금 먼저 설명드려야겠는데요. 이 고소라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제 나에게 형사 처벌되는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다가 이제 처벌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좀 불충분하더라도 내가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많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수사에 들어가 보면 증거를 많이 가져와 와야만 수사기관이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시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되실 때는 무조건 증거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인터넷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성질의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나를 비방한 모욕에 대한 가해 행위의 모든 그 온라인상의 모든 자료를 캡처 화면을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해자를 특정하셔야 되는데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하느냐? 뭐 네이버라고 하면 네이버 아이디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카페 별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아이디를 찾고 그 실제 행위자를 찾으려면 아이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 피해 내용을 캡처해야 되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모든 아이디와 그리고 그 특정된 부분, 이 문장 한 문장만 캡처할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의견이냐 넘어서서 이걸 모멸감을 느낄 만한 모욕이냐는 행위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문맥 전체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확보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좀 디테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주소창을 URL이라고 해서 영어로 굉장히 글씨가 많습니다. 약간 암호 같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글씨로 타이핑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오타가 날 수가 있어서요. 어차피 그거를 기재하시면서 함께 그 URL에 된 그 캡처 화면 페이지를 아예 또 추가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모욕죄의 행위자가 하나의 SNS 채널만 이용하지를 않고 뭐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이 여러 가지의 행위자가 모두 동일인이다라는 것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뭐 예컨대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뭐 프로필 사진이 다 똑같다거나 네. 그 사람의 어떤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있다거나 그 게시글을 올린 일시나 시간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거나 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우리가 수사기관이 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함께 언급을 했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속해야만 내가 소송까지 가능할까요?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이제 피해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여성분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요건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 증거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 조문상 요건으로는 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3자를 갖다 놓더라도 해당 피해자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자를 갖다 놓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객관적인 표현의 언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했느냐 반복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속 반복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할 때 단순히 일회성으로 어떤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참 수사를 개시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냐라는 부분은 수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개시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피해자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그 고소 사건의 일반론과 마찬가지로 피해 입은 전체적인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접수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따로 있고 경찰 현장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종이로 된 고소장 제출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방법이 간단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이제 만족이 된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네. 이 온라인 접수한 이후에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진술 조사도 받고 방문해서 정확하게 접수 처리를 해 주셔야만 그것이 수사가 개시되는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방문 처리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진술할 준비를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욕죄라든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든지 발생하는 그 빈도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빈번하게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욕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